둘이서 하는 겁니다. 둘이서. 한 분 더 오셨습니다. 그 셋이서 하는 겁니다. 셋이서. 저희 초록이님 와주셨어요. 초록이님 갖고 저희 셋이서 하는 겁니다. 셋이서 얘기를 해보죠. 오늘 아침에 이걸 드렸어요. 미국 정부가 올해 약 한 8조 달러 정도로 이제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을 한다는 게 안 갚습니다. 그거 아시죠? 국가는 부채 갚으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돌려막기를 해야 돼. 돌려막기. 오붓하게 제가 셋이서 하지.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셋이서. 해보면 실제로 만나서 해보면은 사람이 적을수록 그 전달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눈을 서로 보고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아망 교수님 모시고서 전에 많이 했었죠. 저희 얘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정부는 빚을 갚으면 안 돼요. 갚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세상에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세상이 혼란해져요. 빚을 계속 내면은 그러니까 적당하게 빚을 내야 돼요. 적당하게. 그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빚을 갖다 적당하게 내야 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빚의 양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2021년에 다시 상환해야 될 빚의 양이고요. 또 상할 만큼 또 빌릴 겁니다. 똑같이. 요거는 그것을 이자로 지급해야 될 이자 양입니다. 네. 보게 되면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적어요. 갚아야 될 게. 여기 이제 전체 이제 돌려 막아야 될 빚은 이렇게 크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있고 뭐 이탈리아가 있고 프랑스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근데 뒤에 친구들 보면 별로 갚을 돈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얘들이 아니면 금액이 작거나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얘들이 왜 좀 작은가 보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얘는 얘까지죠. 얘까지는 얘가 아니고 얘까지 다시 한번 해보죠.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은 사실상 그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빚이 문제가 안 돼요.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그 금리가 있죠. 존재하죠. 경제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돌려막기용 국채 발행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국채 입찰로 충당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원래 그냥 국채라는 건 상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갚아서 없애는 게 아니고 돌려막는 겁니다. 계속 뺑글 돌려막아갖고 빛이 안 들어가게 막아놨는데 저것들이 그래서 떠드네요. 새들이. 하여튼 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빌려갖고 정부가 사용하면 그 100억을 가지고서 이미 나라에 뺑뺑뺑 돈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갚는다는 얘기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덜 쓴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럼 경제가 안 좋아져요. 그래갖고 빚은 그대로 냅두고요. 경제 자체 규모를 키워가지고 이 빚이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옛날에 그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영국 정부가 빌렸었거든요. 근데 그 빚을 갚지 않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대신에 영국의 경제가 되게 많이 커져가지고 그때는 배를 사고 군대를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그거 갖고서 이렇게 라면 사 먹고 그렇게 안 된대요. 근데 골동품이죠, 골동품. 그때 나갔던 채권이. 그런 식으로 빚을 갖다가 줄이는 게 아니고 그냥 유지하고 뺑글뺑글 돌리죠. 그래서 여기 좀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정부를 얘기를 합니다. 금리가 낮게 형성이 되고 그래고 돌려막기용 국채 발행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국채 입찰로 충당하는 건가요? 계속 국채를 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려막습니다. 부채를 없애진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이 또 보험사가 자기네가 받은 돈을 갖다가 어디 안전한 데 넣어둬야 되는데요. 국가에서 돈을 갖다 빌려가지 않으면은 이 돈 넣어둘 데가 없어요. 부동산을 사면 괜찮아. 에이, 은행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왜냐면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돈이 돼야 되는데 한 번 폭락을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기관을 생각하는 거랑은 달라요. 주식으로 돈 벌면 되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잘 알죠. 쉽게 잘 안 됩니다. 은행은 또 그 만기가 있어요. 저 같으면 이제 장기간 버틸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싼 회사고 살아오고 있으면 되는데 은행이나 보험사나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들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만 이거 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패드가 채권자라서 문제가 커질 수는 없는 것인지요. 패드가 채권자라서 문제가 커질 수는 없어요. 중앙은행이 채권자이면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준 게 되거든요. 문제가 안 돼요. 정치적인 문제가 되겠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문제가 돼요.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이거 100억 이렇게 써갖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확 올라가지고 세상이 막 혼란해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만들어서 그걸로 국채를 사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종이에다 글씨 써갖고 정부에서 막 돈 쓰는 걸 하면은 세상이 혼란해지고 나라가 망하고 제국이 자빠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량의만큼 물자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보십시오.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엽전 하나씩 하나씩 발행을 했었는데 이거 갖다가 100개하고 똑같다고 그래갖고 발행을 한 겁니다. 뭐 하나 만들어갖고 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확 뛰어올라요. 그때는 물자가 딱 정해져 있는 양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나 뭐 쌀이라든가 정해져 있는 양에서 뭐 돈이 늘어나가지고 물가가 확 올라가면서 시장에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던 건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가가 안 올라서 문제예요. 아니 물가가 싸진 걸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건의 품질이 자꾸 올라가고 그 원가 자체가 올라가서 그런 거지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요. 조금씩 물가가 올라가야 기업들이 돈 버는 게 좀 조금씩 늘어나고 명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올해 100원, 내년에 102원, 103원, 104원, 105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면은 기업들이 더 이상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일본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물건값을 못 올렸고 걔네 뭐 20년 만에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다 막 이런 거 뭐 40년 만에 올렸어요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30년? 이게 1990년 이후에 처음 올렸다고 몇 년 전에 막 하면서 막 사장이 나와가지고 막 머리 툭 숙이면서 드디어 저희가 아이스크림 가격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씩 계속 올려야 새로 공장도 짓고 뭐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물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문제가 되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은행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거시현재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안 먹혔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돈 계속 찍어갖고 풀고 있고 정부의 돈을 쓰고 있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 이게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부채가 있어 문제 된다는 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게 부채가 되는 거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물가. 또 하나는 이제 부도 문제가 있거든요. 부도. 부도 문제는 결국 이걸 갖다가 못 갚을 거예요. 라는 문제인데 돌려막기만 하면 돼요. 근데 돌려막기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돈으로 빌려오면 돌려막기가 쉬워요. 왜냐면 돈을 중간에 찍어갖고 막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해외에서 빌려온 돈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보통 달러로 빌려오게 되는데 달러가 없으면은 못 갚으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돌려막기가 안 되는데 올해 3월에,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돈을 찍어서 막아주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뭐 갚아야 된다 상환한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도 국가 단위로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중앙이 돈 빌려주면 문제가 안 되고요. 아예 국가 단위로 해외에서 돈 빌려온 것도 아마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 될 수도 있겠죠. 먼저 만들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미국의 정치권에서 판단을 하면은 문제가 될 거고요. 아마 뭐 뭔가 문제가 된다면 얘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되겠죠. 근데 얘만 때려잡히겠느냐?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뒤에 친구들도 같이 때려잡힐 건데 그러면은 빚이 제일 많은 미국도 건사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 전에 미국은 안정할 거야 하다가 터져나간 게 서프라임 때 터져나간 거죠. 뭐 안전한 거 없습니다. 다 함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에 미국이 빨리 나서갖고 다 막아준 거죠. 미국이 뒷돈을 대갖고 다 막아준 거지. 뭐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한미 통화 수합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그 당시에 한미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 통화 수합을 하셨습니다. 주요 국가, 주요 은행들을, 그러니까 뭐 유럽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한국은행, 한국의 한국은행, 또는 뭐 유럽의 몇 개 은행들, 브라질에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왜 걔들만 해줬냐면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한 200개 정도 넘어가거든요. 오늘 이제 잘 떠올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걔를 다 해줄 수 없고 주요 은행을 좀 지원을 해주면 그 주요 은행에서 또 다른 은행들하고 또 묶여 있어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영내 무슨 뭐 외환 거래 그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필요하면 한국 거 외환을 끌어다가 쓸 수가 있게 해놨거든요. 달러 수업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가 터져서 막 몰려 들어갈 거예요.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또 생길 겁니다. 뒤에 가서 몰리게 됐는데 달러 수합을 미국 정부 나와서 밀어주면은 그 문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도. 근데 돌려막기 하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도 사람들이. 근데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달러싸움을 해준다면은, 안 해주면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근데 발생을 하면은 지네도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시스템 상에서 같이 죽게 돼요. 같이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수업을 해주면은 문제가 없고, 안 해주면은 같이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서프라임 때처럼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하나로 뭉쳐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병신 니네만 죽어. 옛날에 유럽 애들이 그랬거든요. 미국이 병신이니까, 미국 애들 터질 거니까 니네 책임 가지고 죽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미국이 죽으니까 같이 유럽도 같이 죽었죠. 서프라임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조금 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나서하고는 구해주긴 했어요. 미국 애들이 와갖고 한국을 구해줬죠. 그러니까 IMF 때 97년에 한국도 구해주고 동남아도 구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08년쯤 가면 이미 금융 시스템이 더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무너져도 미국이 가서 중국을 구해줘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중내산에 지금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아마도. 근데 그런 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게, 정치적 결단이 아니고 아마 기술적으로 아마 접근할 겁니다. 기술적으로 안 구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또 조그마한 나라는 터트려도 되는데, 어느 정도 크게 된 문제나 전부 다 함께 문제가 되면은 나설 겁니다. 이 정도면은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얘기가 좀, 이 질문에 도움이 될까요? 돌려막기용 국채 발행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거, 계속 여기 있는 건 계속 돌려막을 겁니다. 그리고 저거를 갖다가 없앨 수는 없고, 경제를 키워가지고 저 부담을 줄이게 되고요. 연준이나 각종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갖다가 국가의 채권을 끌어안아주기 때문에 국채 문제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은 물가가 올라가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생산력이 더 빨리 발전하는지 아니면 중국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덕분에 물가가 안 올라가고 문제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부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죽으라고 시켰거든요. 하나 죽어! 그랬는데 이렇게 못해요. 죽어! 이렇게. 왜냐면 얘가 죽어버리면은 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빚쟁이인 미국이 나서가지고 이걸 좀 막아주고 있어요. 왜냐면 초반에 작은 불을 꺼버려야 다른 거 다 안전하니까요. 예, 이 정도가 환 문제의 환 문제, 이 표를 갖고 설명할 수 있는 환 문제 설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쑥쑥님 들어오셨네요. 쑥쑥님 이거 몇 번 저희가 설명하죠. 처가 막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뭐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계속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비슷한 자료가 계속 도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라고.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렇게 막아가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죽였거든요. 야, 죽든 말든 니네 잘못이야. 근데 이제 그리스 때부터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제가 죽으면 같이 죽네, 우리도. 아니죠. 저게 서프라임 때부터 안 통하는 거예요. 서프라임 사태 때도 미국 은행들도 문제였는데, 미국 은행보다 미국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계 은행들, 그러니까 뭐 BNP 파리바라던가 아니면 뭐 UBS라던가 그런 이제 유럽 은행들이 되게 문제였대요. 그래서 더 이제 걔들이 이제 위험을 이제 끌어안고 장사를 했었고, 터져나가면서 더 큰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안 해주기에는 너무 이제 위험했던 거죠. 저희 지표 보면 이제 그때 막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다 찍어 누르는 게 달러 수압이었어요. 돈의 이제 끝판왕인 거죠. 돈 부족해? 내가 찍어서 줄게. 하고 도장을 찍어서 보낸 거죠. 그 뭐죠, 형님 깜패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 기관총 줄게. 일단 기관총 주고, 그래도 부족할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탱크 보내줄게. 탱크가 부족하면 내가 전투기도 보내주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정안 때문에 핵폭탄도 준비해줄게. 너희들이 죽는 걸 내가 보느니 핵폭탄 던지겠다. 막 그걸 보고 되게 전 놀랬거든요. 그때 이제 그 미국 국채 가져오라고 하고, 야 금도 받아줄게. 참 보면서 쟤들은 대체 왜 저러지 이랬는데, 뒤에 보니까 금 받아주고 그 미국 그 국채를 받아준다는 게 그게 핵폭탄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수압을 기관총이고요. 기관총 준 거고, 부족하니까 금도 받아주는 거죠. 금 팔면 금값 떨어지잖아요. 그럼 달러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외국 중앙은행들 거를 미국이 받아주기로 한 거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죽게 냅뒀어요. 죽게 냅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게 냅두면 미국도 같이 사파지는 겁니다.
저희가 그 달러 그 서울가 마이너스 갔지 않습니까? 그때 되게 웃겼잖아요. 서울가 마이너스 갖고 되게 야 미쳤나봐 막 그러는데 그때 이게 한국의 그 삼성증권이 그 옮기면서 예, 안녕하십니까 토팔님 반갑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뭔가 거래가 잘못돼가지고 금융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좀 우습게 볼 수 있었는데 우스웠죠 사실은 좀 우스웠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도 돈 충분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냅둬가지고 터트리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못하고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 서로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연계가 자꾸 되다 보면은 이거를 살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마불사가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이제 엮여가는 거죠.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 때 얘기 기억나십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제 옛날에 조그만 장사할 때 근데 그때는 이제 돈 빌려가면은 이제 은행 가서 싹싹싹 빌었거든요. 손이 발에서 빌었대요. 정주영 회장도 사채업자한테. 근데 좀 처음 했을 땐 그렇고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돈을 많이 빌리니까 사채업자가 와갖고 손을 비빈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망하시면 안 됩니다. 망하면 같이 죽거든요. 같이 죽으니까 와갖고 오히려 그러니까 빚이 적으면은 내가 빚을 조금 빌렸으면은 돈을 조금 빌렸으면은 내가 가서 빌어야 되고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빌리면은 그 돈 빌려준 놈이 와서 빌리는 것처럼 절대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오히려 더 돈을 빌려주려고 와서 막 되게 노력을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 그러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더욱더 와서 노력하는 이제 그런 모습. 지금 와서 미국이 이제 여기저기다 돈을 또 이게 달러로 다 달러로 빌려준 거 아닙니까? 달러로 빌려준 거예요. 달러를 빌렸는데 자꾸 이제 그러는 거죠. 야, 너 돈 많이 빌려가서 죽을 거야, 임마.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그래? 차라리 죽여버려라, 이씨. 내가 죽으면 니들은 멀쩡할 것 같아. 이 꼴난 거죠. 아, 정 회장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돈을 조금 빌리면 괜찮은데 많이 빌리면 죽일 수가 없다. 이 정도로 돌려막기를 해주는 이유는 많이 밀렸어요. 쟤들이 이제 죽을 수 없는 뭐 그렇다고 영원히 안 죽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보면 이제 그 사체 동결 조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비유가 적당치 않은데 그 IMF 때 기업들이 많이 쓰러졌죠. 많이 쓰러질 때 은행들 같이 쓰러졌습니다. 그래갖고 한일은행인가요? 그때 한일은행이 맞나? 한미은행인가? 한일은행인가? 외환은행인가요? 외환은행? 그때 외환은행이 아마 그 현대그룹의 줄거래 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망했죠? 아마? 예, 망했을 겁니다. 망해버렸죠. 그때도 정정 회장이 가서 큰 소리 똥똥 쳤다는 걸로 저는 예, 기억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빚이 많기 때문에 얘가 빚이 많은 게 아니고 얘들이 빚이 많기 때문에 얘들이 망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리스가 난리법석을 떨 때 왜 그랬으냐? 아, 얘하고 얘들이 그리스란 나라에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조금 빌려갔으면 배를 째버렸을 건데 많이 빌렸기 때문에 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이 은행들이 자빠지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그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은행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 돈 많이 빌려주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되게 좀 와닿는데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시는 거죠. 그 주식시장을 열면서 야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을 열어서 외국인들 우리한테 투자를 많이 했으면은 쟤들이 막아줄 것이다. 네, 못 갚는다 하면 이제 못 갚으면 갚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못 갚으면은 같이 죽는다. 왜? 쟤네한테 우리 은행들 돈을 많이 빌려줬더라.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돈을 찍어서라도 줘야 되는 거죠. 음. 같이 이제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똑같이 아까 왕 회장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예? 예,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주식시장 열어줘야 된다. 왜? 야, 이 상태로 하면은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북폭을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북폭 공격하려고 했어요. 94년인가 그때 했죠.
했는데 우리 편 들어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지금처럼 삼성같이 지금 삼성은 옛날 삼성이랑 다르죠. 위대한 회사가 있으면 좋은데 이것만 갖고 부족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삼성의 절반을 갖고 있어봐요. 그럼 눈이 휘둥그러져. 북폭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북한을 폭격하면 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내가 삼성 주주인데 북한을 때려서 북한애들이 삼성에다 폭탄을 쏜대. 삼성 공장에다가, 반도체 공장에다가. 그럼 눈이 확 커지지 않겠습니까? 내 돈이 그럼 싹 사라지겠죠. 김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식을 사면은 쟤들을 지켜줄 것이다. 시장에서 지켜줄 것이다. 쟤들도 손해를 볼 거니까 쉽게 북한으로 못 쳐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돈을 끌어와야 돼. 저런 식으로. 그것만이 우리나라 안전을 더 지키는 길이다. 이게 똑같은 식으로. 이 빚쟁이 새끼들이 죽으면 큰일 난다.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씁니다. 뭐 빚을 많이 빌려서 터져도 망할 거야. 조금 빌렸을 때는 조금 봤을 때 이 뒤에 아주 조금 빌려야 되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면 돼요. 그렇지만 아주 많이 빌렸으니까 죽이기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빌려준 놈이 어떤 놈이 빌려준지 잘 모르죠. 빌려준 놈도 죽을 수 있다. 같이 죽는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앞에 써놨던 얘기가 그 얘기가 훨씬 더 쉽네요. 같이 죽는다. 같이. 미국 정부가 혼란에만 안 빠지면 어떻게든 막아낼 것이다. 이 얘기가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아주 깔끔하네요. 같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아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설명을 다 드렸지만 다 소용이 없네요. 다 필요가 없네요. 한마디로 끝나네요. 같이 죽는다. 빌려준 놈이 있으니까. 이거 좋네. 그래갖고 막아줄 것이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니까 분명히 설명이 좀 순위 올라가네요. 아니 순위 아니라 조금 더 설명이 좀 부족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멈추겠습니다.